끝없이 펼쳐진 길을 달리는 벤 차량 한 대. 이 벤은 어디로 무엇을 위해 달리는 걸까요? 영화 쓰는 남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영화 노매드랜드입니다. 노매드는 사전적 의미로 유목민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를 뜻합니다. 영화 노매드랜드 속 노매드들은 자유롭게 이동해 단기 알바 같은 직업을 구하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나는 21세기형 유목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짧게나마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죠. 영화는 펀이 창고의 문을 열어젖히며 시작됩니다. 그녀가 살던 곳은 엠파이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죠. 이 마을은 US 집섬이라는 석고를 생산하는 회사 직원들이 모여 사는 일종의 사택 집합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석고보드 수요 감소와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속에 US 집섬은 파산합니다. 그해 7월 이후론 우편 번호도 사용 중지되고 마을 사람들마저 뿔뿔이 흩어진 상황. 가족들을 등져가면서까지 사랑하고 헌신했던 남편이 죽게 되고 그 남편과 마을 사람들, 심지어 마을 자체가 사라졌다는 상실감에 펀은 아버지가 준 소중한 접시들과 옷가지 등을 챙겨 벤에 싣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자며 생리 문제도 해결하죠. 영화 초반부 펀은 벤에서 지내며 아마존에서 택배 포장 일을 하고 일을 끝마친 후엔 함께 일하는 노매드들과 핫웰스를 대표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표정에서부터 낯설음이 느껴지는 펀. 이는 극 초반부 풀밭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나죠. 드넓은 풀밭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으로 소변을 본 뒤 엉거주춤한 자세로 뛰어가는 펀. 고작 길에서 소변을 보는 것일 뿐인데도 장면 속 그녀의 표정에선 무작정 떠나온 길 한가운데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감독은 초반부 펀의 캐릭터를 청자, 즉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켜보는 이로 잡습니다. 그들 속에 있지만 아직 과거 죽은 남편과의 삶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여자. 뭔가 멍한 듯 새로운 기분으로 집합체를 이룬 노매드들과 서서히 적응하는 여자로 말이죠. 하지만 이후 스웬키, 데이브, 여동생을 만나게 되고 펀은 더 이상 청자가 아닌 화자. Bo never knew his parents and we never had kids. If I didn't stay, if I left, it would be like he never existed. I couldn't pack up and move on. He loved. It's like my dad used to say, what's remembered lives.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펀이 아닌 진정한 노매드 펀으로서의 한 발을 앞으로 내딛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펀은 3번에 걸쳐 자동차 대신 집에서 함께 살기를 권유받습니다. 하지만 펀은 그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죠. 이미 정형화되고 정주되어 있는 집 대신 어디로든 떠날 수 있고 불편하지만 자신을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성장시켜준 벤이 그녀에겐 더 포근하게 느껴졌던 거죠. 첫 번째 우연히 만난 옛 이웃의 제안은 차치하고라도 고장난 벤의 수리비를 빌리기 위해 찾아간 동생의 집에서 집을 투자와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동생 가족들의 태도에 화를 내는 펀. 이 장면에서 영화는 누구의 생각이 옳으냐를 따지는 대신 펀의 시선을 빌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를 묻는 듯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펀은 함께 살자는 동생의 제안을 거절하죠. 세 번째는 캠핑카 공동체에서 만난 데이브를 찾아갔을 때입니다. 여러 노매드들과의 여정 속 린다 메이, 스웬키와 더불어 펀과 가장 큰 교감을 이룸과 동시에 약간의 로맨스 기운마저 들게 했던 데이브.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같이 일하던 패스트푸드 가게의 아들이 찾아오고 아들의 긴 설득과 펀의 용기를 주는 한마디에 데이브는 아들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결심하죠. 며칠 뒤 펀은 초대를 받고 데이브의 집에 찾아갑니다.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데이브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펀. 그런 펀에게 데이브는 이 집에서 정주에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펀은 앞에 두 사람들과 다르게 가장 진지하게 데이브의 집에서 정착해 살까를 고민하는 듯하죠. 아마도 데이브의 집을 통해 펀은 죽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떠올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인 벤이 익숙해져 버린 걸까요? 따뜻하고 깔끔하지만 무언가 답답한 분위기의 데이브의 집 침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펀은 집을 나와 자신의 벤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데이브의 제안을 뒤로하고 펀은 다시 길을 떠나죠. 그녀가 찾아간 곳은 다시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했던 번지수가 없어진 엠파이어 집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과거,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이웃에게 모두 나누어 줍니다. You sure you don't need any of this stuff? No, don't need any of it. I'm good. I'm not gonna miss one thing. Well, we'll see you later.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앞으로 한 발씩 나아가겠다는 펀의 결심과 진정한 행복은 요즘 말로 미니멀리즘, 즉 돈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삶을 느끼고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감독은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고의 짐들을 모두 정리한 후 폐허가 된 마을을 쭉 둘러보던 펜.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뒤로하고 뒷마당의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벤을 타고 끝없이 펼쳐진 길 위를 달리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노매드랜드는 제시카 브루더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논픽션 노마드랜드란 책을 각색해서 극화한 것입니다. 책의 저자는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의 삶이 붕괴되고 집이 없는 상황에서 차를 개조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떠돌며 살아가는 노매드들을 취재해 책에 담았죠. 그 사람들의 삶을 감독 클로이 자오는 프랜시스 맥도먼드, 극중 헌이란 허구의 인물을 넣어 픽션화했죠. 그리고 실제 영화에 등장하는 노매드들, 그러니까 펀과 데이브를 제외한 모든 영화 속 노매드들이 실제 노매드들이고 실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겁니다. 즉, 펀과 데이브, 약간의 방향 설정을 제외하면 영화의 초반부는 다큐멘터리가 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감독 연출의 탁월함이 빛나는 순간이고, 하더, 미나리 등 다른 우수한 영화들을 제치고 클로이 자오, 노매드랜드 아카데미 영화제, 작품상과 감독상을 안겨준 차이가 아닌가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심화편에서 좀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쓰는 남자, 영화 쓰남이었습니다.